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공산당 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구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표는 18기 중앙영도기구 9,100만 명의 공산당원이 모여서 투표로 뽑힌 2,200명이 인민대회당에 모여서 내년 2022년 20차 공산당대회를 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이 당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략 10년마다 정권 교체하게 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2012년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지금 들어와서 다 10년 후인 2022년에 내년에 공산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32년까지 중국을 지배할 새로운 체제를 뽑는데 뭐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마 편의적으로 아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잠깐 얘기 들으면은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이후에 주석이 없습니다. 공산당 주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가장 당에서의 중심이 이제 당 주석이지 않습니까? 당 주석이 없습니다. 당 총석입니다. 그만 뭔 얘기냐면 당 총석이보다 더 하위 개념이죠. 2년 전에 중국에서 헌법을 개정했죠. 소위 그 국가 주석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버린 게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가고 있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헌법보다도 더 상위 개념이 당장입니다. 소위 말 당규약이라고 그러죠. 그 당헌법이죠.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각 정당에 당원, 당규가 다 있기 때문에 당장이 더 상위 개념이죠. 거기는 아직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연구하신 분들은 아마 시진핑 주석이 절대 권력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장기 집권 체제를 가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당 주석제를 부활하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정사오핑 시대에 어떤 있는가 정사오핑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국가 주석 그 다음에 당 총석이 중앙군사위원 주석 이 세 가지가 두 정점이었죠. 당에서의 총 책임자가 당 총석이고 국가에서의 최정점이 국가 주석이고 또 군사 분야에서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 세 자 중에서 정사오핑은 중앙군사위원 주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중국 경제가 대설계자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또 해왔던 분이시죠.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도 군사위원회 주석 정도를 아마 갖고 물론 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변수냐?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모든 체제는 지금 중국 견제 체제로 지금 체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 저지, 그 다음에 모든 주요 핵심 기술을 중국 진입 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중국을 가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중국 중앙영도기구의 멤버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선 1년 반 전에 중국에서 4만 2천 명 정도의 간부 후보의 명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각 그러니까 현이나 그 현 밑에 향진촌이 있거든요. 그 향진촌 단위로도 각 공산당위원회 다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현 당위원회에 뽑아요. 그럼 현 당위원회에서는 각 향진촌에서 한 명씩 모여가지고 당대회에 갈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2,200명의 정도의 중국 공산당원 대표들이 이제 베이징에 모입니다. 그래서 4만 2천 명 정도의 후보들 중에서 2,200명을 뽑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산 중앙위원 거의 200여 정도 뽑아서 이분들 중앙위는 보통 우리가 보통 뭐 1중전에 2중전에 3중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위원 전체 회의를 줄임말이 보통 이제 중전회죠. 근데 그때 보면 1년에 한 번씩 보통 열리거든요. 그럼 실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 상시기구,
상시국은 이제 중앙정치국입니다. 중공산당 중앙정치국. 소위 200여 명 중에서 25명의 정치국원이 모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보름 내지 한 달, 또 집단 학습도 자주 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집단 학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통 상시적으로 모인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25명이 매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상무위원, 그래서 중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그래서 7사람은 지금 7사람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보통 보통 9명 경우가 있는데 보통 홀수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9명, 7명. 이따 지금 이제 7명이죠. 7명 뽑아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길면 보름 이렇게 모여서 국정 현안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7사람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죠. 그 주석이 당 총석이죠.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25 상무위원들이 거의 주마다 한 번씩 회동을 해서 보고하고 의견 하고 있죠. 최근에 시진핑 당 총석이한테 정식 보고해야 한다, 그런 체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시진핑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그 의사결정은 7명의 상무위원이 모여서 수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미국의 견제에 대해서 방치할까요? 아니죠. 중국 나름의 얼마든지 그 대비와 중국 나름의 어떠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산 반도체가, 또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가 중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다른 체제의 반도체를 지금 중국은 아마 구상하고 있고 실행 옮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체제의 다른 식의 반도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은, 어쨌거나 중국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7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최대 도표를 아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18개 이제 42,000명 중에서 2,800명 중에서 직접 800명을 선별을 해서 727명이 최종 선발이 됩니다. 또 이게 전부 다 앞기수의 정치구원들이 전부 다 이거 다 만들죠. 예.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을 선발, 이것은 이제 18개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C9기니까 지금은 이제 7명이죠. 532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소위 그 중앙기후검사위원회 기후위원과 중앙위원을, 기후위원은 170명 정도 하고 15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중앙위원을 선출을 해서 최종위원 정치금액 25명 선출해서 상무위원 선출합니다. 근데 18개 경우에 영도기구 멤버 교체율이 거의 52%, 상당히 그 절반 이상이 바뀌었죠. 우리 과거에 우리 정당 선거 보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뀌나요? 많이 바뀔 때 한 20% 바뀌나 25% 정도 바뀌나요? 이거 볼 때 상당히 세대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밑에 제가 했듯이 한국 국회의원 교체 선거에 볼 수 없는 그런 교체율이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국의 공산당 집단 지도 체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7명의 상무위원이 당 서기와 당 총서기가 주석을 맡고, 그 다음에 국정 책임지는 총리의 한 사람이 맡고,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장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몇 한 사람, 그다음에 언론 집회 출사 사상 담당이 한 사람이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언론 뉴스에 올라왔죠. 정협 인민정치협상회의, 중공산당 인민정치협상회의인데, 줄여서 이제 정협이라고 그러죠. 이 정협은 당에도 정부기관에도 전부 다 나름대로 그 기구의 대표가 있어요. 기구의 대표. 기구의 대표들이 모인 게 바로 정협인데, 우리로 따지면 아마 그 국정자문회의 정도 되죠. 그래, 국정자문회의가 우리가 이렇게 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적으로 어떤 그 국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정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크게 보면 민의를 집합하는 방법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공산 당문을 통해서 민의가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래서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격이죠.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내지는 전국인대라고 그러죠. 전인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결집을 하고, 또 이 정협 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국민 의사가 전달되고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딱 3가지 경로로
보통 크게 볼 때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서열 5번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우리 같으면 감사원격인데 그 감사원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 아니 검찰 조직, 법원 조직, 그다음에 경찰 조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권력기구라고 하는 그 집단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거기에 서기 한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또 그 경제 담당 부총리, 경제가 중요하죠. 그래서 총리가 경제와 국사를 담당한다. 밑에 경제 담당 부총리가 있는 게 해서 7사람이 중국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최고 정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 소황제라고 그러죠. 이분들이 이제 중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분이 모여가지고 중국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폭주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공산당 체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 상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권력 교체 구조입니다. 소위 이제 이거 집단 교대 팀제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표 보면은 1992년에 장쩌민, 리평, 그 다음에 2002년에 후진타오, 원자바오, 그 다음에 2007년도 소위 말해서 16기 정치국, 17기 정치국, 후진타오, 원자바오 각각 10년을 집권한 다음에 2012년에 시진핑, 리커창 체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국가 주석과 총리가 이렇게 이제 해서 소위 집단 교대 팀제라는 이 용어도 사실은 우리 한국 정치에 있는 용어가 없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일본에서 만든 용어인데, 일본 절차들에 만든 용어인데, 그만큼 일본에서는 중국 공산 연구가 상당히 좀 잘 돼 있다고 보죠. 우리 학자들도 많이 쓴다마는 우리의 연구 체제는 일본에 비하면 아직은 좀 깊이가 좀 얕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22년에 중국의 권력이 과연 바뀌겠느냐? 처음에 관심이 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를 덩샤오평이 설계를 해놓고 결국은 이제 세상을 등졌죠. 그래서 같은 경우는 공산당 시진핑 서기가 좌지우지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7분들 모여서 중국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 얼마든지 대비하고 얼마든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절대 미국식 내지는 우리식으로 중국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음 시간에는 아프간 사태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